자, 바이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바이든이 첫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갖기 전날 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UN 결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할 때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주겠다고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고요. UN 안보리는 26일 대북 제재위원회를 미국 요청에 따라 소집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는데 문가리는 중간에서 곤혹스럽게 남북미 모두가 대화로 노력을 해야 된다 말을 했고, 김정은은 바이든 공식 기자회견 전날 당신이 내가 이래도 내 말을 당신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보란듯이 신형 전술 유도탄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 핵이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을 동해상 600km다 날라보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이 긴장을 고조시킬 때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거. 정부는 북한이 대화를 해달라 저는 것이니까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중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는 견해차가 많이 나고 있죠. 자, 바이든이 북한의 순항 미사일을 쐈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맞대응을 시사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다음 카드로 SLBM을 갖다가 쏘지 않겠느냐. 심포 조선소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하고는 다르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다. 도발로는 절대 양보를 못 얻어낸다. 그리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역량이 급진전되었다. 특히 미사일 분야에서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시 역량과 실제 역량은 다를 수 있다. 좀 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 일본과 그 미국이 대략 정해놓은 그림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그 검토가 끝난 이후에도 한일 간을 불러서요. 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전망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에 이스칸데르 기능이 들어있고, 그래서 전술핵의 탑재해서 한국 타격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리병철이 핵무기 개발 총책임자는 압도적 군사력을 키워갈 거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추가 도발 위협을 경고를 했어요. 북한의 바이든이 회견에서 경고하고 난 이틀 뒤에 반박 담화를 27일 토요일 날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자위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부터요.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 최고 책임자가 회의를 하지요. 그래서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다시 꺼내서 실제 추가 도발을 나서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하면서 미북 간의 강대강 대치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비핵화 사기쇼 시즌2를 열기로 기대하고 밀어붙이는 문의 구상이 전면적인 차질이 벌어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병철은 미국의 호전적인 대응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에게 할 일의 정당성을 인식시켜 줬다.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 벌여놓는 전쟁 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익적 권리를 가져야 된다. 즉 한미연합훈련을 우리 앞에서 하면 우리도 너가 본토 앞마당에서 똑같은 위협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마구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의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 핵 미사일 개발 총책임자인 이병철은 군사 부문에서는 김정은에 이어 서열 2위고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창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5일 미사일 쏠 때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병철이가 군사력 정강을 계속할 거라고 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또 도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회의가 소집됐고요. 16일 날 소집됐고 30일 날 비공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압박을 강화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의 다음 도발의 핵심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될 거다. 그래서 북한의 심포 조선소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심포 조선소를 찍으니까 이 드라이 도어기에서, 그러니까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해 만든 시설에서 잠수함 진수 시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진수 시설 옆에 드라이 도어를 만들어서 SLBM 잠수함이 거의 완성되어 진수식 준비를 하고 있다. 선박 수리 시설을 잠수함 옆으로 이동시켜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북한이 잠수함을 보라는 듯이 띄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SLBM을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한국 담당 국장 해리 카지아니는요, 북한의 미사일 실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도 국방위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선거 중이라고 못 연다고 하고, 여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치 공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대만의 이 국경에 중국의 군용기 20대가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6일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20대나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 안에 중국의 정찰기, 폭격기 등이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대만과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 간의 긴장이 한편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찰나 북한이 지금 심포 조선소에서 이 SLBM 발사가 충분히 가능한 대형 잠수함을 진수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긴장 관계가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완결되어져서 결론을 내리는 이번 주에 아마 긴급하게 긴밀하게 움직일 것 같아 생각합니다.